해외 주식 입고하고 1,0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혜택이 더블로 가. 해외 주식 입고하고 최대 30만 원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예, 4월 30일, 오늘 오프닝 벨을 시작하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여주 첫날이죠. 여러분들 아마 편한 마음으로 오늘 장을 지켜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시장이 아니고 아마 각각의 장소에서 가족분들과 혹은 뭐 여행을 갔거나 아마도 그런 소소한 일상을 즐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거죠. 예. 오늘 내일은 물론 저희는 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일은요 주식은 좀 멀리 하시고 나중에 종가만 챙기시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식구분들과 오랜만에 얘기하시고 물론 이제 마스크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좀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이제는 애플과 아마존이 바통을 이라는 제목으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제까지, 그러니까 오늘 장 끝나고 했죠. 물론 아침에 클로징벨 아마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한희 교수님의 클로징벨. 뭐 페이스북,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퀄컴까지도. 대부분의 기업들 실적을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는 이제 오늘 장 끝나면 애플과 아마존이 나오는데 오늘이 이제 클라이막스죠. 완전히 이제 실적의 정점을 지날 건데 사실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오늘은 약간 여러분들한테 그 시장에 대한 밸런스, 키 맞추기 그리고 시장의 어제의 주역, 어제 상승한 거의 주역, 사실 어제의 주역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 상승의 주역이 한 분 있는데 그것까지 한번 좀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아무도 별로 관심 없이 사실 이제 주요 관심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뭐 페이스북 실적, 여러 가지 기업들 실적에 관심이 컸지만 사실은 어제 GDP가 발표가 됐거든요. 1분기 GDP가. 그런데 4.8% 마이너스죠. 근데 중요한 게 1분기가 아니죠. 2분기인데요. 현재 마켓워치는 27.7%의 마이너스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역대급. 엄청난 역대급이죠.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28% 정도잖아요. 약 28%면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의 쉽게 얘기하면 전지 상황. 전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기회 안 들어오잖아요. 왜 안 들어오냐면 그만큼 지금 무제한의 양적 완화를, 양적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어마어마하게 나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1분기 GDP가 있잖아요. 1분기 GDP, 1Q라고 하고요. 1Q GDP를 보통 3번에 걸쳐서 발표를 합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면 1, 2, 3월 달 거잖아요. 1분기가. 그러면 4월 달과 5월 달과 6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4월 달에 발표했죠, 이번에.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발표하고 6월 달에 발표하는데요. 이게 다 1분기예요, 1분기. 1분기 거에 대한 4월 달에 발표하는 것은 뭐 예상치, 잠정치, 뭐 여러 가지 말씀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먼저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5월에 가면, 다시 또 5월 말에 가면 이 예상치, 잠정치에 대한 수정치 발표하고요. 6월 말에 가서야지 확정치를 발표합니다. GDP가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3달에 걸쳐서 한 분기에 대한 GDP를 확정을 지어요. 이게 1분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1분기 겁니다. 1분기. 그러면 우리가 2분기에 대한 적어도 예상치나 잠정치를 보려고 그러면 몇 월입니까? 7월 가야지만 알 수 있어요. 7월에 가야지만. 근데 그 2분기에 대한 잠정적인 GDP에 대한 예상치가 마이너스 27.7%는 얘기죠. 그건 마켓워치 얘기고요. 뭐 주요 IB들은 뭐 40%니 뭐 막 30 몇 %니 막 다 달라요. 근데 어쨌거나 엄청 안 좋은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GDP 발표에 대한 그 프로세스가 돼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안 좋은 상황이죠.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기회 안 들어오는
또 금리가 이제 어제 또 끝났어요. 4월달 이제 FOMC 미팅 끝났죠. 금리는 0에서 0.25%로 동결했습니다. 당연히 동결이겠죠. 그런데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실업률은 두 자릿수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V자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모든 범위의 수단을 동원해서 경제를 서포트하겠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중앙은행에 대한 지금 총재죠. 중앙 총재가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로나19 코비드 19에 대한 이 데미지는 쇼텀 단기적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이 데미지가 단기적인 상황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증시하고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들 못 느끼잖아요. 또 더욱이 한국 분들 더 못 느낍니다. 한국은 너무나 방역이 잘 됐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실제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제가 보기에는 딱 이 말 때문에 시장을 올렸다. 어제 시장의 상승에 숨은 서포트는 누구냐?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whatever it takes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예, 이게 대단한 단어예요. 이게 어디 나온 단어냐면 어벤져스에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뭐 어디에 나온 글이 아니고 제가 혹시 어벤져스 보신 분 계시잖아요. 거기 나와요. whatever it takes가 나옵니다. 그때 쓰이는 말.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힘을 주는 최고의 어떤 경제를 뒷받침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잖아요. 더 이코노미 서포트 나오잖아요. 경제를 뒷받침한다. 그 다음에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이 문구입니다. 이 문구. 이 문구 이상 하는 게 없어요. 끝납니다. 이걸로 끝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경제를 뒷받침하마. 이 말 자체가 저는 어제 포인트라고 보고요. 저는 이게 다라고 봅니다. 이게 미국 시장의 힘이고 지금 뭐 하나 나와서 뭐 어떤 실적이 나오고 물론 좋죠. 좋죠. 그렇지만 다 쓰잘데가 없는 따지고 보면 중요한 것은 연준이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연준이 어제 정말 제롬 파월 연준이장이 어제 멋진 말을 하면서 시장을 서포트했다. 충분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이런 문구의 이 말이 계속 회자가 되면서 시장을 서포트할 거로 진짜 전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깜짝 놀랐던 말이 이 말입니다. 이 말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해줘야죠. 진짜 연준 의장의 어떤 그런 큰 이분의 큰 그림 그걸 좀 본 하루가 됐다고 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또 길레르 사이언스의 아시겠지만 렘데시비르에 대한 또 좋은 효과에 대해서 많은 또 극찬이 나와졌죠. 심지어는 미국 알러지 감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역시 기대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실제 5일만 투여해도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가요? 렘데시비르가. 원래 그게 이제 저거잖아요. 에볼라 치료잖아요. 에볼라에 쓰였던 치료제였는데 실제 5일만 투여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효과에 대한 이제 확률이 31%나 정도 된답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이건 완전 치료제죠. 근데 대략적으로 3분의 1 정도는 치료가 가능한 약으로 지금까지는 상당히 좀 좋은 효과가 입증이 되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살짝 시장에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줬지만 개인적으로 길레르 사이언스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렘데시비르가 전 진짜 치료제로 됐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 아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제 이 길레르 사이언스가요. 아시겠지만 제약주로서 베타가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타라는 게 뭡니까? 시장에 대비해서 얼마나 출렁했는지 민감도 보여주는 건데 지금 한번 보시죠 한번. 한번 보시죠. 이때까지 저희가 이제 이런 에볼라 치료제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시점하고 한번 보시면 되게 이게 이게 보통의 구간이었고요. 이게 지금의 구간인데 한번 보시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개판 5분 전이죠.
치고받고 하는 거죠. 막 이런 약품에 대한 이 치료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예,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게 렘데시비르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 지금 저하고 이하는 교수님이 본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매출에 대한 부분, 이익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지금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얘기 못 합니다. 왜냐면 정확하게 이 같이 갔다가 지금 멈춰져 있어요. 이렇게 매출과 이익이 멈춰 있어요. 그 위든 아래든 가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그래서 주가가 별로 재미가 없었던 거거든요. 이게 지금 가도 그 신고가가 아닙니다. 예. 사상 최고치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100달러 가고 아마 100 몇 달러 한 100 달러 넘어갔던 주식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적이 물론 그게 만약에 이게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로 나온다 그러면 실적이 증가하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이게 된다고 그래도 상용화되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승인 받고 인가 받고 다 해서 하는데 나오는데 오래 걸려요. 그러면 사실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충만하겠지만 실제 실적은 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치고받고 하면서 지금 아주 차트 개판 5분이 된 거예요. 엄청 변동성이 엄청 커요. 막 위로 아래로 꼬리가 달리는 거 보세요. 이게 치고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단타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 매매를 예, 지양해야 됩니다. 지양.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돈 버는 분 거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고 예, 넘어갑니다. 지금 이제 시장은 이제 키 맞추기로 됐어요. 이제 키 맞추기, 여러분, 키 맞추기. 뭐에 대한 키 맞추기냐? S&P 500 올라갔죠? 근데 S&P 500이 5.1% 주간 올라갔습니다. 5 거래일 동안. 그런데 IWM, 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을 추정하는 예, IWM이라는 ETF. 아시겠죠? 우리 또 초보자 빼놓고는 아실 거예요. 그거는 12.4%가 올라가면서 2배 이상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스파이보다 IWM 연간으로 보면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주간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소형주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P 500 대비해서 올 컨트리, 예, 미국과 그 다음에 기타 국가들 다 하면 이게 지금 이제 만약에 S&P 500 대 올 컨트리 모든 국가 같이 비교할 때 계속 올라가면 앞에 게 강한 거예요. 옆에 꺾이잖아요. 뒤에 게 강한 겁니다. 이 상관된 그 관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꺾였죠 지금. ACWI가 ETF예요. 올 컨트리 ETF. 예, 그게 더 강해진다는 얘기고요. 그로스 대 밸류? 그로스가 맨날 이겼잖아요. 그로스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좋아하는 기술주가 더 있잖아요. 여기 에너지 없습니다. 예, 그로스에 금융 없어요. 예, 밸류에 뭐가 있어요? 에너지 있어요. 금융 있어요. 예. 대신에 기술은 조금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에너지 금융이 강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꺾였죠. 이쪽으로 밸류 쪽으로 약간 지금 조금 쏠리고 있어요. 실제 아시겠지만 그 에너지주들이 조금 힘을 내고 있죠. 유가는 개판이지만. 그죠? 그리고 또 스몰캡 대 라지캡. 이걸 내려가면 이제 앞에 게 맞는 거예요. 내려가면 앞에 게 약해지는 겁니다. 올라가면 앞에 게 강해지는 거고 앞에 게 기준이고 그 다음에 꺾였잖아요. 이게 반등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스몰캡이. 지금 모든 게 라지캡보다 스몰캡, 그로스보다 밸류, 미국보다 올 컨트리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바닥으로 가는 하나의 징조도 징조. 그런데 이게 잠깐일지 아니면 한 어느 정도까지는 갈지 두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에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너무 늦게 나왔다. 예, 너무 늦게 나왔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은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과하다는 그런 시각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딱 경험상 보게 되면 오늘은 물론 선물이 약간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오늘 딱 빠지기 딱 좋은 날이죠. 약보합 정도 가기가. 왜냐면 오늘 같은 날 그 매물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오늘 같은 경우에.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미 GDP에 대한 부분들 또 좀 이따 얘기할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들 악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일부 기업 빼놓고는 실적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을 많이 먹으신 분들은 팔고 싶은 그게 욕구가 굉장히 강할 타이밍입니다. 지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미주미 TV 후원 회원을 에, 알려드립니다. 후원명은 멍거방, 버핏반, 멍거의 버핏반 12,000, 24,000, 48,000원을 저희한테 후원하시는 거고요. 뭐 굿이코노미에 대한 할인 쿠폰 정도는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그 소통의 시간을 갖는 거, 질의응답 갖는 거.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럼 이거 하면 뭐 그런 거를 이렇게 개런티는 안 합니다만 개런티 못 하죠. 그렇지만 저희가 꾸준하게 그런 소통의 그런 만남의 장, 물론 온라인으로요, 온라인으로. 지난번 한번 약간 연습 한번 해봤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걸 자주 열어갖고요.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상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질의응답을 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만 그 질의응답 시간이 대한민국 최고의 질의응답 시간이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 누구도 할 수 없다. 기껏해야 시황하고 뭐 그런 것들이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어떤 기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기업에 대한 뭐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앞으로 제공하는 게 그나마 이분들한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혜택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이 가입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가입 하고 싶은 분들은 이 가입 버튼 누르시면 돼요. 특히 아이폰은 스마트폰에서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PC에서 가입하시고 후원을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또 오늘 뭐가 나옵니까? 오늘은 실업자가 350만 명 예상하는데요. 오늘 바로 목요일이죠. 신규 실업수당 시청 건수, 이니셜 클레임즈라고 하죠. 영어로 이니셜 클레임즈. 한국말 하시면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입니다. 몇 명이 한 주간에 실업수당을 신청했냐 그건데요. 이제 3월 21일 날 330만 명, 그리고 3월 28일 날 680만 명, 4월 4일 날 660만 명, 4월 11일 날 520만 명, 4월 18일 날 440만 명. 오늘은 만약에 예상대로 나온다 그러면 350만 명. 그나마 떨어지고 있죠, 조금씩. 그런데 오늘 딱 나오면 3천만 명이 됩니다. 누적으로 보면 3천만 명이 잠리스 클레임즈를 신청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실업자가 이 단기적으로 6주 만에 3천만 명이 만들어진 거죠. 마음 아픈 일이죠. 그렇지만 이것도 오늘 아마 특별히 뭐 그렇게 글쎄 이게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 안 미치더라고요. 그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촉을 발동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에 대한 이렇게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GDP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갑자기 훅 들어옵니다. 훅 들어와. 여러분들한테 이거 너무 안 좋으니까 진짜 장은 올라가는데 경제 전반적인 게 너무 안 좋지 않니? 하면서 이렇게 막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주면서 조정 갈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 확 빠져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확 빠져도 아무 할 얘기가 없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몇 개 기업 잘 나가지만 전반적인 다 안 좋잖아요. 그죠? 1분기에 대한 실적? 그럼 2분기는 좋아지나? 더 안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GDP는 1분기 안 좋아지죠? 2분기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업률은 2분기에 두 자릿수 가고 더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2분기가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모든 게 안 좋아지죠. 그렇지만 시장을 가고 있어요. 그것도 일부 기업들이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탄탄해 갈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 그것 때문에 빠져도 아무 할 말이 없죠.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계신 분하고 모르는 사람 차이가 크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최소한 신규로 뭔가 막 뭐 주식을 매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보유한 주식만 잘 관리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오늘 실적은요. 자 끝나고 중요한 게 아마존 나오죠. 애플 나오죠. 그 다음에 길리어드 사이언스 지금 말이 많지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사실은 이 항공주들은요.
유나이티드 컨티넨탈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든지 아니면 어메리카 에어라인 뭐 델타항공이든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 한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비자, 월풀 뭐 쭉 나오는데요. 중요한 게 뭡니까? 아마존하고 애플만 보시면 돼요. 그죠? 이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장 시작점 좀 이따가 보면 어메리카 에어라인 나오고요. 트위터, 뭐 맥도날드 나오지만 이런 것들은 시장에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닙니다. 예, 별거 없을 거예요. 다만 예, 끝나고 나서 아마존과 애플을 보셔야 된다. 아마존은요, 분명히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애플은요, 이번 실적보다는 다음 분기 어닝 가이던스에 초점을 맞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음 분기 어닝 가이던스가 스마트폰이 얼마나 많이 팔리겠냐, 안 팔리겠다, 아이폰을 덜 팔릴 것 같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현재 실적보다는 어닝 가이던스의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더 커요. 이제 오늘은 숫자가 적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다양해요. 의견이 너무 많아갖고요. 저희가 보기엔 딱 반반이에요. 아마존 잘 나올 가능성 반, 애플 잘 나올 가능성 반, 또 못 나올 가능성도 반, 반반입니다. 반반. 그래서 일단 아마존이 못 나온다는 것은 나쁘게 나온다는 게 아니고 너무 높아요. 눈높이가 너무 높아요. 예, 너무 기대가 커요. 못 맞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종의 애플은 반반인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번 거는 모르겠지만 어닝 가이던스에 대한 의견이 너무 많은데 실제 어닝 가이던스 실제 이게 미래적인 거기 때문에 막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열흘 첫날인데 가뿐한 마음으로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